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밤에 나온 뉴욕 증시와 또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과 함께 상품 시장 동향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요 시장 이슈를 들여다보는 글로벌 인사이트 코너 함께하시죠. 어떤 이슈들이 또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의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상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예약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기사는요, CNBC고요. Royal Caribbean CEO says historically strong summer bookings plans to pay down COVID debt라고 제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로열 캐리비안에 이번에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 리차드 페인이죠. 리차드 페인 CEO는 회사가 내년 여름에 역사적으로 강력한 예약을 보고 있다. 부채를 상환하고 재투자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크루즈 사업은 항상 현금 흐름 사업이었다. 이는 자본 집약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일단 배를 가지게 되면은 캐시카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3일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표직을 지냈던 리차드 페인이 이제 자리를 물러나게 되고요. 지난달 마이애미 본사를 둔 로열 캐리비안 3분기 매출 예상보다 낮은 4억 5,700만 달러와 주당 조정 손실이 예상보다 큰 4.91달러를 기록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델타 변이로 인해서 올 여름 둔화가 된 이후에 분기에는 예약 볼륨이 크게 개선이 되었고 2022년 전체 항해가 역사적 범위 내에서 2019년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예약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더 보실까요? 이는 또 우리가 부채를 갚고 또 기술에 재투자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에 재투자한다. 새로운 선박에 재투자하는 데는 필요한 현금 흐름을 생성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올해 들어서 주가는 20%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열 캐리비안 3분기 발표에서요. 2020년 말 이후에 10%가량 증가한 장기 부채가 거의 199억 달러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페인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요. 크루즈 산업이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매우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새로운 성장 단계를 시작하려고 한다. 국경이 열리면서 우리가 다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한 만큼 크루즈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서학 개미분들 연말 동안에 혹은 내년에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할지 혹은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이시라면은 이 기사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2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기록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2022 will be a record year for wind and solar, new report finds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고요. 클린 에너지 섹터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CNBC고요. 내용 확인해 보시면은요.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추진력이 커지면서 미국의 태양열과 풍력 배치가 2022년에 기록을 경신할 것이다라고 예측한다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미국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열 44기가와트와 또 풍력 27기가와트를 가동할 것이다. 태양열의 경우 예측은 2021년에 예상 신규 용량인 23기가와트의 거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풍력의 경우 2022년 예상 추가 전력량은 2020년이죠. 설정된 현재 연간 기록인 16기가와트를 완전히 능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은 공공전력협회에 1200기가와트의 총 발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스테이트별로 또 수준의 재생 가능 요구 사항의 확장과 업계에 대한 예상되는 세금 공제 확대를 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풍력과 태양열 발전의 상승세를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또 풍력과 태양광 등 또 간헐적인 전력원의 핵심 에너지 저장 장치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2035년까지네요. 기후를 행정부의 초점으로 삼고 있어서 탄소 없는 전력 부문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2050년까지 국가를 순배출 제로로 만드는 더 넓은 목표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리스타드 에너지의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태양광 구축의 절반 이상이 원자재 비용 상승과 함께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예상되는 전 세계 신규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90기가와트의 56%가 지연되거나 또 취소될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한 만큼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전문가분 모시고 또 미국장 또 예측 분석과 함께 또 국내 증시 분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 매니저님 간밤에 나스닥이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66%나 하락을 했고요. 뭐 다우지수, S&P 500 지수 모두 66%와 또 0.66과 또 0.82%에 해당하는 만큼 하락을 했는데요. 뭐 맵을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다 대형주들이 빨간색을 켜고 있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아무래도 뭐 금리, 뭐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석과 함께 또 국내 증시 향방에 대해서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뭐 우려했던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년 만에 뭐 사상 최고치다. 그래서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어떤 인플레이션 등 우려감, 뭐 금리 인상 스탠스가 빨라지는 거 아닐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가가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미 전일 중국에서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뭐 통계 자료 이후에 최대치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감, 여기 이제 미국에서도 양쪽 다 G2 국가들이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어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우려로 증폭되면서 여기에 뭐 제임스 브로드 총재도 내년에 금리 인상을 2번 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의결권이 없지만 내년에는 의결권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하면서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제 뭐 제임스 브로드 총재는 이쪽에다가 투표를 하겠네 이런 내용들인데. 영란은행 쪽에서는 뭐 어떤 인플레이션보다는 역시 경기적인 지표를 충분히 보면서 뭐 금리 인상을 정하겠다 이러면서 동결을 했는데 뭐 불과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감들 이런 내용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어떤 상당히 어떤 부담을 느끼는 그런 국면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충분히 이역 실현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뭐 기술주들에 의해서 전체적인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고, 근데 상대적으로 뭐 테슬라든가 이번에 상장했던 리비안 이런 전기차 주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점들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다시 한번 미국과 어떤 중국의 뭐 친환경에 대한 그런 회의 이 내용도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어떤 시장에 대한 스탠스가 상당히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떤 바이든 정부의 1조 달러 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안에 전기차 충전소가 포함됐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전체적인 시장이 스탠스가 상당히 흔들리는데, 반면에 어떤 정부 정책 지원 기대감이 있는 어떤 전기차 관련주는 상승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떤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는 점, 그리고 이런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한쪽적인 스탠스에서는 계속해서 뭐 금리 인상 스탠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여전히 어떤 인프라 투자 이런 내용과 함께 사실상 어떤 경기 지표가 좋아져야 어떤 시장에 대한 안도감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연준의 총재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쪽에서는 뭐 계속해서 어떤 경기적인 스탠스를 보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비둘기적인 발언도 나올 거고요. 또 한쪽 측 매파적인 의견들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서둘러야 된다. 뭐 두 번 이상 해야 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과 함께 당분간 계속 주가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주가 같은 경우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보고 좀 놀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나왔다면은 아무래도 좀 더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우려를 했습니다만 역시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물가 지수, 또 미국의 물가 지수 양쪽 다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시장은 이런 매물 추세 속에서 뭐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과연 저가 매수세가 뭐 상당히 좀 팽팽하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장도 어떤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오늘 우리 시장이 좋지는 않겠지만 말하자면 그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특히 그 전기차라든지 하는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소비자 물가지수에 관련한 사항들도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뉴욕 증시에 대한 분석 확인해 봤고요. 또 지금 증시와 함께 또 오늘장 우리 국내 증시 더 하락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쪽에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좀 말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미국이 상승할 때도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이제 미국이 떨어지니까 또 같이 떨어지고 그렇죠. 상당히 이런 점들이 아쉬운데요.
아무래도 어떤 그 지금 시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스탠스는 아무래도 뭐 유동성 지속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 스탠스라든가 미국의 어떤 긴축이 가급적이면 늦춰져야 어떤 외국인 자금도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뭐 미국발 어떤 그 물가 지수에 대한 어떤 31년 만에 최고치 이런 점들은 우리 시장에서도 어떤 부담스러운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4일째 계속해서 팔기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발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또다시 팔지 않을까 우려감이 습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적인 어떤 동반적인 하락도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어떤 세계적인 흐름 속에 일부 전기차 업종들에 대한 반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에 대한 엇갈림들 뭐 이런 점들은 우리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들의 움직임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차별화 이런 점들 속에서 아무래도 성장성이 뭐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 차별화 속에 뭐 그런 쪽에 대해서 뭐 관심 있는 필요성 이런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많이 떨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전기차라든지 그동안 주목을 받던 주식들의 움직임은 괜찮았습니까? 어때요? 어제 시장에서도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졌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장세 계속 나오고 있는 뭐 에코프로비움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네.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스탠스는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뭐 성장성이 예상되는 특히 이제 최근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런 그 2차 전지의 원재료 전지밥을 생산하고 있는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네. 같은 종목들은 뭐 꾸준한 어떤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탠스는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만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스탠스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속에서 뭔가 좀 성장성 있는 그런 종목 찾기 게임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또 리비안이 상장을 한 이후에 또 그렇습니다. 급등을 했고 뭐 29.14%나 상승하면서 10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4.43%가량 상승을 하면서 105.19달러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리비안 관련주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리비안 관련주가 이제 상장을 했었는데 뭐 관련주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좀 연관성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지금 자막에서도 나오겠는데 이런 뭐 리비안 관련주가 과거의 어떤 제2의 테슬라가 될 건가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데 미국에 대한 어떤 전기차에 대한 상승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성장성 많이 올랐지만 계속해서 성장성이 담보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의 상승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2차 전지의 원재료 가격인 솔루스 첨단 소재 이미 뭐 제1공장을 이전에 완공했을 때도 LG화학을 비롯해서 상당히 좀 계약건이 상당히 좀 나왔었는데 지금 뭐 제2공장을 또 앞두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1공장이 나오자마자 1년 만에 수주건이 늘었었는데 이번에 또 제2공장이 나오기 때문에 수주건이 늘 것이다. 그래서 좀 주가가 전일 상승세를 보였는데 미국의 어떤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 루시드까지 미국의 전기차가 상승을 보였다. 이런 점들은 뭐 우리 시장에서도 뭐 관련성이 있는 비록 뭐 테슬라 쪽에서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뭐 양극재 섹터죠. 에코프로 BM이라든가 그다음에 LNF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 그리고 뭐 천부라든가 뭐 후성, 대주전자 재료 이런 쪽에 대한 꾸준한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뭐 주가가 일단 뭐 미국발 영향에 따라서 떨어지겠지만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리비안 관련주 외에도 이제 다양한 테마들이 있을 텐데요. 섹터들 보면 이제 뭐 태양광, 풍력 앞서서 글로벌 인사이트 통해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태양광과 풍력이 좀 강력할 것 같습니다. 그밖에도 뭐 어제 장을 좀 봤을 때 이제 특징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뭐 경구용 치료제, 뭐 화이자나 머크 이후에도 또 뭐 셀트리온 쪽으로도 막 되게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셀트리온도 그동안에 이제 추진했던 레키로나주 코로나 치료제죠. 그래서 3상까지 성공했고요. 이제 유럽의 식약청 이제 승인이 거의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머크의 이제 경구용 때문에 상당히 좀 과연 뭐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들이 상당히 좀 흔들렸는데 이제 뭐 코로나도 본격적인
삼상 성공 이후에 뭐 유럽의 식약청 임박 소식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뭐 아쉬운 점들은 이미 뭐 실적 가이던스가 뭐 이번에 좀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 좀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뭐 다른 쪽에서는 계속 뭐 램시마라든가 이런 쪽이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 그래도 계속해서 뭐 성장성이 담보되는 뭐 매출이 나오고 있는 쪽이어서 이번에 어떤 레퀴로나주의 뭐 유럽의 승인 임박 이 부분과 함께 이제 뭐 투여가 이루어진다면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들 그리고 뭐 합병 기대감 그리고 램시마르를 비롯해서 꾸준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낙폭을 충분히 그동안에 낙폭을 조정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뭐 지금부터는 이런 쪽에 연관돼서 어떤 건 좀 관심 쪽에 필요한 쪽도 좀 포인트를 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이 우리나라는 빼빼로 데이고 중국은 광군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보면 이렇게 뭐 광군제 알리바바에서 막 실황 중계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뭐가 많이 팔리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줬는데 금년은 상당히 조용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그 광군제의 매출이 우리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이 되게 상당히 좀 많이 미쳤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주가도 보게 되면 화장품 주가도 상당히 좀 내릴 선배를 걷고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뭐 과연 중국의 현재 정책이 어떤 경기적인 어떤 그 펀더멘탈보다는 우선 당장 뭐 친환경 이쪽에 대한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서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이런 모습들이 과연 내년 언제까지일까 뭐 시장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내년에 동계올림픽까지는 이런 모습 지속될까? 이런 모습 때문에 계속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네네. 우려감들. 그래서 지금 뭐 석탄 수요 뭐 감소 이런 점들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펀더멘탈보다는 아직까지는 어떤 그 친환경이 우선이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점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 부분들 때문에 어떤 미국과 중국의 뭐 정상회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이런 점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진국 쪽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여라. 뭐 공장 가동을 줄일 수밖에 없다. 개발도상국 쪽에서는 그렇다면 보상을 해달라. 이런 점들인데 뭐 선진국들이 뭐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떤 보상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점들에 대한 우려감. 그래서 일부 개발도상국은 뭐 못하겠다. 이런 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과연 이런 점들이 빨리 실마리가 풀어져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고리가 엮이면서 어떤 광군제가 해마다 이런 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어떤 화장품이라든가 네. 이런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당히 어떤 그 소비주의 주가 상승에도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네. 올해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맞물려 상당히 조용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소비주들이 예상치 못한 어떤 주가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그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글쎄 이제 과연 그 미국의 연말 이제 소비 시즌 뭐 그쪽에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되나 싶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은 뭐 예상과 다르게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금 뭐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관심 있는 주식들 전기차라든지 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은 주가가 떨어질 때 저가 매수를 노려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내일이면 또 주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이외에 그 우리 이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 뭐 삼성전자라든가 네,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오늘 내일 떨어진다면은 어떤 스탠스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딱 두 가지가 메리트입니다. 뭐냐면 확실하게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있던가 아니면 그렇죠. 네. 주가가 너무 빠져서 네. 가격적인 싸다, 밸류가 있던가인데 네. 이런 삼성전자 카카오는 현재는 싸다 네. 이런 메리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중장기 트렌드로 봐서는 뭐 카카오도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거고요. 뭐 정부의 규제가 언제까지일 수도 없는 거고 성장성은 충분하다. 뭐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뭐 작년까지의 어떤 넘치는 유동성, 이제 뭐 테이퍼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 이제 점점점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내년에 이제 하반기 한 번 정도만 금리 인상 올리지 않을까 했는데 뭐 두 번 올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이어서 네. 시장에서는 이제 뭐 어떤 달러에 대한 강세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꾸 미국으로 이동. 그렇다면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어떤 그 캐파적인 자금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카카오 당연히 좋습니다. 네. 사놓고 있으면은
언젠가 좋겠지. 이건 맞은데 시장에서는 이제 뭐 유동성 축소 국면이기 때문에 점점점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축소되는 국면이어서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오를까 내지는 어떤 종목이 이 시간이 왜 더 성장성이 클까 그쪽에 대해 주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주식을 살 돈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카카오와 삼성전자도 분명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더 좋은 게 뭘까? 그런 쪽이 당장 이번에 뭐 예를 들면 기업 설명회 때 2026년까지 확실하게 성장성을 보여줬던 그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이런 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어떤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분명 삼성전자와 카카오도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충분한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니 그다음에 뭐 내년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가 빨라질 건 이렇기 때문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입장에서는 돈이 이제 점점 줄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주식을 사자. 그리고 심지어는 뭐 신용까지 해서 사자. 그런 그랬죠. 점이었는데 네.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이 올라갈 때마다 줄이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줄일 자금을 뭐 50%만 하자라든가 70%만 하자. 이렇게 자금이 축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더 성장성 있는 걸 사자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의 주식을 뭐 살 돈이 있다면 뭐 더 성장성 있는 쪽으로 옮기자 그런 쪽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쪽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만 이런 쪽보다는 더 성장성 있는 뭐 2차 전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떤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우려감만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공감대가 있지만 네. 지금은 더 좋은 쪽을 사자는 쪽에서 이런 부분보다는 뭐 더 성장성 있는 쪽으로 주식을 이미 산다면 뭐 그런 쪽으로 시장이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네, 뭐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좀 몇 분 계시다 보니까 어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양대 지수가 추세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5% 넘게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사실 항상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대비를 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은 참고히 좀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뭐 이런 얘기는 사실상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주가가 이미 뭐 11년 동안 상승을 했었고 주가가 뭐 10년 주기로 항상 큰 폭의 충격을 나왔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경기적인 펀더멘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경기적인 지표도 피크아웃이네. 그러면 여기다가 또 예상했던 인플레이션이 더 빨라지네.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도 시작됐고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이제 미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다만 빨라질 건가 아니면 늦어질 건가 이 차이지.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뭐 작년에 수익이 난 거를 뭐 지금부터 더 오를 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쯤에서 정리하고 더 이상 나는 먹지 않겠다 팔 건가 아니면 조금 더 수익을 낼 건가 이런 쪽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고 그냥 뭐 한 1년 쉬겠다. 뭐 물론 그런 분도 계십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의 어떤 시장 스탠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뭐 단기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미국의 뭐 금리 인상 스탠스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야 지금의 어떤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떤 상승 랠리가 아직까지는 지속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물론 큰 틀을 놓고 보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 스탠스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상승 지속형은 뭐 이어지지 않는 그런 국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갈 종목은 가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주변에 보면은 최근에 지인분들 중에 암이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둘, 뭐 셋 중에 그렇습니다. 둘은 거의 암이다라고 할 그렇습니다. 정도로 심각한데 어제도 뭐 암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좀 잘 가긴 했죠. 뭐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특징주들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가 뭐 금년 내내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이제 미국의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이제 그쪽에 이제 발표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암에 대한 그런 치료를 계속 임상, 이상 계속해서 실험을 갖다가 R&D 투자를 해서 꾸준한 그런 어떤 성과 창출 기대되는 이런 업종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미 뭐 메드팩터라든가 앞타바이오는 있었고 전일에는 어떤 녹십자 랩셀 종목이 최근에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도 이제
암 치료제 관련해서 이미 뭐 투여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아바타 고형암, 최근에는 동물 위암 관련해서 어떤 동물 시험에서 투여해서 33일 경과 후에 상당히 뭐 좋은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이런 점들과 함께 최근에 일주일가량 상승세를 보이겠는데, 이런 녹십자 랩셀도 어떤 녹십자 홀딩스와 함께 어떤 세포 치료제로 꾸준히 R&D 투자를 통해서 이미 뭐 전임상 단계 어떤 성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외국계 기관의 어떤 러브콜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어떤 그 코로나 관련주 이외에 꾸준한 어떤 암세포 치료제를 통해서 성과 창출을 기대하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은 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과거에 어떤 5년 전에 어떤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이런 암 치료제 관련해서 어떤 세계 빅파마들의 라이센싱 아웃을 통해서 뭐 수조 원 넘는 그런 뭐 R&D 투자, 라이센스 아웃 성과 창출을 기대했다, 이런 점들인데, 이런 점들이 과연 내년 1월 달에 미국의 JP모건에 출시를 해서 또 다른 어떤 그 미국계 빅파마들의 어떤 라이센싱 아웃의 계약권을 따내게 되면 큰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들 속에서 어떤 저가 매수의 꾸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뭐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고, 좀 최근 들어서 이제 오징어 게임에 대한 핫한 이슈들이 약간은 사그러드는 것 그렇습니다.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종목들에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간밤에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또 특징을 보인 특징주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버켓 스튜디오인데 뭐 이정재 소속해서 이제 최대 주주로 자리 잡고 있죠. 글쎄, 오징어 게임이 다시 한번 이 시즌 2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난 8일 밤인가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뭐 한 행사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황동혁 감독이죠. 그래서 이제 오징어 게임 감독이 우리에겐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로 봐서 다시 한번 오징어 게임 2가 나오지 않을까. 뭐 시장에 대한 이런 암시 통해서 이제 전일 어떤 버켓 스튜디오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들인데, 오징어 게임 2가 나오면 버킷 스튜디오가 상장 주식 중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주식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네.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 그때 주연이었던 이정재 소속사로 이제 되어 있는 이 버킷 스튜디오가 있고, 네네. 또 하나가 이제 전일 뭐 쇼박스도 상당히 강세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쇼박스 같은 경우는 뭐 버킷 스튜디오를 만든 그 제작사에 투자를 했다, 네. 뭐 이런 점들인데, 글쎄요, 지금 그 쇼박스 같은 경우도 이제 특징적인 점이,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오징어 게임이 뭐 세계 최대의 히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돈을 사실상 얼마 못 벌었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상 뭐 넷플릭스가 수익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부사장이 뭐 한국에 방문해서 어떤 그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뭐 이런 얘기를 물론 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상근이 뭐 제작사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돈을 벌었는데, 정작 어떤 오징어 게임 만든 제작사는 뭐 수익을 얼마 가져가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이런 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투자했던 뭐 쇼박스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고, 더불어서 이런 점들은 좀 전에 이제 뭐 앵커님도 말씀하셨던 뭐 디즈니 플러스도 뭐 한국에 상륙을 하고 있고, 여기에 뭐 아마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세계 어떤 빅 내용들이 이제 상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다시 한번 제작사 업종들이 이제 다시 한번 수익률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어떤 제작사 업종들, 뭐 뉴라든가 그다음에 또 제이콘텐트 이런 관련들이 좀 전일의 어떤 관심사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 스탠스를 나오고 있는 뭐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또 도움 말씀 주신 분, 네, 미래에셋증권 강남의 더블엠의 국제문서성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